480, 481 두 개의 조문이 있는데 이제 임의대의가 있고 법정대의가 있는데 아무튼 대의변제라는 것은 뭐냐면 대의변제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가 앞에 있는 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안 팔려고 하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대신 돈을 갚아버리고 근저당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득게 하는 거예요. 이전득기. 그걸 보고 대의변제라고 해요. 대법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대법제에서. 금년 금리 인상되기 전까지는 많이 했어요. 금리 인상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가격이 그래서 자기가 이걸 갚고 나서 여기가 이제 10억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8억 2천에 갚고 8억 2천만 원에 갚으면 1억 8천만 원은 이자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이자를 따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만약에 제1금융권 같으면은 이자가 3%였다 한다면 지연이자가 4%였다 3%니까 6%밖에 안 되니까 별 메리트가 없어. 아무튼 대의변제란 말은 밑에 있는 채권자가 위에 있는 근저당권을 갚아서 위에 있는 근저당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근저당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근저당권을 그대로 이전등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MP에 배웠다 이거예요. 이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안 되면 대의변제해도 등기 이전이 안 돼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저당권을 대의변제하면은 근저당권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엄청난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그 다음에 근질권이 뭐냐면 근질권이 내가 1번 근저당권을 8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7억에 매입해요. 7억에 매입해서 1-1번으로 A에서 B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1억밖에 없어. 1억밖에.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이 내가 매입한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뭘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을. 자, 질권 설정해서 내가 1억만 투자하고 근저당권을 런세이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가 모르겠는데 20억을 대출받았는데 질권 이자가 12%예요. 연 12%. 20억 대출받았는데 50억짜리 게임을 하는데 20억을 대출받았거든요. 그런데 질권 이자가 얼마다? 연 12%예요. 한 달에 얼마? 1%예요. 상상도 안 되죠? 상상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작년 방식은 다 구닥다리 방식이야. 지금은 그런 작년 방식과 금년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질권 대출을 연 12%니까. 근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런데 이 질권을 여기다가 이제 근저당권 설정해주면서 질권 설정은 돼요. 근저당권의 질권 설정은 되는데 근저당권 상태에서 근질권은 설정이 안 돼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근질권 설정이 안 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무튼 깊은 얘기는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